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누군가를 추억하게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충청의 부여가 저의 외할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 할머니께서 대장암을 겪었을 때 만난 이름 모를 청년 간호사입니다. 할머님이 오랜 기간 입원을 했을 때 그곳의 의료인들은 다른 병원들처럼 2중, 3중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보고 병균 취급을 당했던 모욕, 왜 늦게 오냐 따위에 정상적이지 않은 민원들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할머니 곁을 지켜주던 그 청년 간호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원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적폐로 몰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쳤던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은 의료를 대하는 태도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손바닥 위에 얹은 엄지손 캠페인으로 동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께 오늘 간호법 제정의 당위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들 중 우리를 포함한 5개의 국가만이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임을 알고 계십니까?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인력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지위와 이렇다 할 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권리 보장, 인권 침해, 정부의 지원 등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간호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염려도 이해합니다. 크게 간호사 독자 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조무사 등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걱정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란이 두렵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습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은 그저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했을 뿐입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조항을 남겨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간호법을 시작으로 일부 선진국과 같이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법제화를 우리는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 구도,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서 의료인 전체의 복지가 향상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간호법 제정에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리는 간호사들의 그 노력이 변질되거나 깨지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연설 마지막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님의 약속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정부와 국민이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더욱더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함께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